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 하나 사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 느껴본 적 없으세요? 분명 내가 원하던 걸 가졌는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진 기분일까요? 오늘 제가 그 소름 돋는 이유와 함께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10배로 불려줄 진짜 부자들의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남의 꿈만 대신 이뤄주는 현대판 노예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돈에 집착하고 왜 써도 허무할까? 우리는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려고?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는 타인의 관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약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음이었죠. 그래서 타인의 눈길, 호의적인 관심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관심의 척도가 바로 돈이 된 것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친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 돈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건 돈을 상품으로 바꾸는 순간 그 마법이 풀린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는 뭐든 살 수 있다는 무한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하고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무한했던 가치가 딱 그 물건 하나로 고정되는 거죠. 백화점 직원이 왜 그렇게 친절했냐고요? 당신의 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그 욕망이 해소되니 친절도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핑백을 들고 나오며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꿈을 빼앗긴 거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돈만 모으고 쓰지 못하는 구두쇠들, 그들은 가난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과거의 비참함으로 돌아갈까봐 상상 속의 자유에만 매달리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쓰지 않는 돈은 결국 숫자일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짓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시민인가요? 아니면 노예인가요? 혹시 여가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단순히 누워있는 게 여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에서는 여가를 외적 강제 없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출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대의 노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시민으로 바뀌었을 뿐 돈이라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남의 물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내 삶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경쟁이 더 치열하죠.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어디 사는지, 직업은 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꼬치꼬치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계급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의 뜻대로 살며 그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려고만 한다면 그건 평생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주인의 삶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자유인은 생산과 소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돈을 부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눈물의 손절을 하는 이유.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보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주가 하락은 일상입니다. 10% 정도의 조정은 2년에 한 번, 25% 하락은 4년에 한 번, 그리고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50% 폭락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꼭 옵니다. 이건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가 참고 참다가 꼭 바닥 근처에서 팝니다. 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내 돈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평단가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단가 낮추는 물타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평단가가 낮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계좌 인증할 때 쓰는 수법을 알려드릴까요? 100개 종목을 산 다음에 오르는 건 놔두고 떨어지는 것만 계속 팝니다. 그럼 계좌엔 빨간 불수익만 남겠죠? 하지만 실제 수익을 정산하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평단가가 아니라 수익의 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제대로 집중해서
매년 2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25%가 작아 보이나요? 복리의 마법을 계산해 보세요. 10년이면 자산이 10배, 20년이면 100배가 됩니다. 평단가에 집착하며 잔파도에 흔들리는 한 성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 미국 주식이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인가? 자,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 빅테크 탑7과 미국 지수입니다. 여러분, 한국 시장 최근에야 좋았지 힘든 날이 더 많았어요. 북한이 미사일 쏴도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도 떨어집니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 모든 악재를 다 흡수하는 난이도 최상의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롱숏 전략으로 공매도를 치기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전 세계의 연금과 국부 펀드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미국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덜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을 나눠갔기 때문입니다. 그 넘치는 돈이 미국의 채권과 주식을 사줍니다. 돈이 몰리니 인재가 몰리고 인재가 몰리니 혁신이 일어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애플의 한 직원이 말했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라고요. 이들은 풍요의 시대에 우리에게 경험과 공감이라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탑7 주식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나쁜 기업은 퇴출당하고 좋은 기업만 남습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23년 9월에 국내 상장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 수익률은 2년 4개월도 안 되어서 127%예요. 이런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줘도 개인들은 안 합니다. 왜? 재미없거든요. 하루에 20에서 30%씩 오르는 잡주 단타를 쳐야 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단타 치는 개미들 중에 10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 보셨나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개미로 살아야 합니다. 결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전문직 일자리를 뺏고 저소득 일자리만 남을 거예요. 현실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청년들은 가상세계, 메타버스로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조차 결국은 자본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올바른 투자는 늦게 깨달을수록 손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손해는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알고도 내 투자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파는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성장을 내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했던 2022년을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누군가에겐 지옥이었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에겐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주가 하락은 일상입니다.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목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부유한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